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난다홀스입니다. 오늘은 수묵 풍경화를 그릴 때 가장 정말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묵 풍경화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재료랑 도구를 가지고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꼭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꼭 해봐야 하는 활동이 아닐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산수와 동양화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동양해화사나 한국해화사를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논문이나 학술적인 용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대부분은 그냥 한국화나 풍경화라고 하고, 먹으로 그린다면 수묵 풍경화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수묵을 주로 사용하여 그리면 수묵 풍경화, 색이 많이 사용되고 먹의 사용이 극히 일부일 때는 채색 풍경화라고 하는 편인데요. 왜 산수화라는 말보다 그냥 수묵 풍경화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묵화라고 하면 일단 산수화를 가장 먼저 머리에서 그려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고려 이후 불교에서 유교로 정치 이념이 바뀐 조선시대 와서야 중국의 영향으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천년하고도 몇백 년 더 전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많은 사상들 중 유가와 도가 사상이 산수화에도 이념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산수화라는 것이 유가 사상과 노장 사상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산수를 보면 대자연의 질서를 표현하고자 했고, 명산 대첩을 순례하면서 자연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며 자연 속에서의 인격 수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산수화에 대해 말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산수화라고 말을 하면 왠지 유럽의 중세 종교 그림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산수화라는 것은 어떻게 그려야 한다는 화론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리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이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풍경화라고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수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요. 산수에 대한 내용, 화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풍경화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풍경화를 그려도 꼭 한 번은 해보아야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외에서, 자연에서, 집 밖에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언제든 그릴 수 있는 준비가 주위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야외에서 그리는 것은 문 밖으로 나갈 때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다음엔 그렇게 귀찮은 게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인공적인 빛, 지금 이런 형광등빛이라든지 LED 등빛에 의해 보여지는 색으로 그리게 되지만, 야외에서는 태양이라는 자연빛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그리게 되는데요. 그늘진 곳에서 그린다 해도 여러 곳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에 의해 색을 만들어 그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색이라도 야외에서는 밝은 색감인데 그 색감이 작업실에서 보면, 실내로 오면 밖에서의 밝기보다 상당히 어두운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밝은 옷이나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그릴 때는 옷에 있는 색이 화폭에 반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색을 정확하게 혼합할 수 없고 빛 반사로 제대로 색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릴 때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많은 화가들이 검은색, 어두운 색의 작업복을 입고 그리는지 이유를 좀 아시겠죠? 야외에서의 컬러를 만드는 경험이 실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색상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 그릴 때는 시간의 압박감이 없으며 주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림을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적게 작용을 되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음악도 듣고 카톡도 보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그릴 수 있죠.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릴 수도 있고 그리다가 좀 쉬었다가 그리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 좀 하다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부드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그릴 때는 시간적 한계, 날씨 기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화창하지만 좀 지나면 구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흐린 날인데 갑자기 맑은 하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곳에서 날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좋지만 수시로 변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리는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해도 심적인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릴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붓의 움직임과 색, 혼합,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그리는 속도에서 오는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빛 또한 방향이 다르게 비추어 보여지는 풍경의 색이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잘 관찰해서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표현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장면을 짧은 시간에 자연색을 만들고 붓터치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그리기 되기에 새로운 터치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림에서 투박하고 거칠고 와일드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터치감과 색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어 내 작품 내용이 더 다이나믹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릴 곳을 찾아서 자리 세팅을 하고 그리다 보면 한적한 곳,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그리는 것은 좀 편안하게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지만 보통 경치가 좋은 야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보면 뭔가 하고 궁금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말을 걸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그리지 못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설픈 그림 같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남에 대한 의식이 좀 줄어들면서 나 자신의 그림에 더 자신 있게 그리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 잘 그려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고 좀 미숙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어디 놀러 가듯이 쉽게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직접 보고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처음엔 간단하게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로 준비해서 나가보다가 나중에 야외에서 그릴 수 있는 채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실력이 꼭 좋은 사람이 야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스스로 무언가 찾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사진으로 그리는 것과 실제 보고 그리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실제 보고 그린 곳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면 직접 봤을 때와 사진으로 보여지는 원근에 따른 사물관의 크기가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투시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인데 먼 경관을 보면 실제보다 사진에서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왜곡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소재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해본 사람은 풍경화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안목과 이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면서 정밀도 있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겸재정선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